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작품이죠?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네, 위대한 개츠비죠. 혹시 영화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근데 문득 그 장면은 봤던 것 같아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했던 거,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그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작품을 너무 보고 싶네요. 저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인공을 한 건 못 봤고 우리 세대 좀 전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디카프리오가 한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왜 디카프리오는 우리 세대라는 느낌이 안 들죠? 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 세대 같은데. 그래요? 그럼 옛날 사람 같아요?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세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아마 옛날 모습으로 박제돼서 그럴 거예요. 최근의 작품들을 보시면 우리와 함께 늙어가고 있구나. 아마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런가? 네, 그래서 저는 디카프리오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그리고 책으로도 유명한 제가 작가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스콧 피츠제럴드죠. 그렇죠? 미국의 소설가로 어니스트 해밍웨이나 윌리엄 포크너와 함께 뭔가 잃어버린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1896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1940년에 사망했어요. 굉장히 빨리 죽었죠. 좀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로 말년에는 재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위대한 개츠비 외에도 낙원의 이쪽 그리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있습니다. 혹시 아셨어요? 이 유명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몰랐어요. 네, 이번에 듣고 알았네요. 네. 피츠제럴드가 나중에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발표했지만 계속 또 실패를 하다가 그렇게 죽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비운의 작가죠. 항상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더 그레이스를 썼을까? 그레이 개츠비 왜 위대하다고 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우리도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그레이시니까 위대한 개츠비잖아요.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위대할까? 그 사람의 좀 여자에 대한 집착, 허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대단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이룬 부라던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밀조업으로 부를 이룬 거기 때문에 뭐 정당한 방법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의 옛 연인을 못 잊어서 주변을 빙빙 도는 게 그러면 위대한 걸까? 그 여자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그 사람의 순정, 어떻게 보면 약간 괴기스럽고 스토킹 아닌가 싶을 정도의 저는 그런 사랑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위대하다고 한 걸까? 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 작가는 위대한 개츠비로 하지 말자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출판사에서 아니다. 이렇게 해야 이거는 뜬다 해서. 그러면 이건 작가의 의도가 아니네요. 저는 작가가 원래는 황금 모자를 쓴 개츠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그런 제목이었는데 아니다. 이 작품을 보고 내가 든 느낌은 이건 그레이트를 써야 된다 해서 그레이 개츠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잘 선택한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목을 보고 뭐지? 하고 읽어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읽고 나서도 왜 이 제목을 붙였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위대할까?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도 고민을 해본 이 시대가 이제 굉장히 물질 많은 시대에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된 그래서 부를 이루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였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즈도 유행하고 그다음에 많은 활락과 사치함으로 그렇게 살던 그런 미국의 풍요로운 시대 중에 하나인데 개츠비도 이때 밀주업으로 어쨌든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항상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로 봐도 굉장히 하류층 사람이 이렇게 상류층 사회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성공했다는 것 자체도 뭐 위대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측면으로. 저는 그래서 그 그레이스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대단하네 개츠비 뭐 이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듣던 중 재밌는 말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개츠비. 참 대단하다.
아이고 참 대단하네요. 개츠비 씨 그렇게까지 했네. 뭐 이런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원래 작가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황금 모자를 쓴 개츠비. 그거는 물질 만능 시대에 그거죠. 그 황금을 쫓아가던 네, 가는 그런 개츠비를 상징한 그쵸. 게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 아 그랬구나 하고 그렇죠. 느껴지죠. 굉장히 명확하게 느껴지고 데이지라는 여자 자체도 개츠비가 과연 그녀를 순수하게 좋아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녀의 부, 상류사회 속에 있는 그쵸. 그 모습을 사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에서 하나의 대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데이지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부가 녹아있다 뭐 그런 맞아요. 대사가 있었던 건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녀를 이제 순수하게 사랑했다기보다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까지도 함께 그쵸. 사랑했던 거죠. 배경. 네. 그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렇죠. 풍요로움. 그리고 그거를 계속 잊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상상 속에서 계속 그 허상을 사랑했던 모습 아닌가. 그래서 속에는 공허함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거를 좀 상징하는 게 데이지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개츠비가. 예.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 뭐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거의 없지만 없지만 있기는 하죠, 사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돈이 있어야 관용, 포용, 그리고 배품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그렇죠. 저희 옛날 속담도 그게 있듯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 곳간이 튼튼해야지 그렇죠. 어쨌든 남한테도 관용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가 있긴 하죠. 개츠비.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또 뭐 읽으면서 뭐 좀 질문 사항이나 저요? 뭐, 제가 느낀 건 그 톰 뷰캐넌. 뷰캐넌. 데이지. 데이지는 참 천생연분이다. 둘이서 천생연분이다. 끼리끼리 잘 만났다. 끼리끼리 잘 만났다. 네, 그 상류사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유하게 그렇죠. 풍요롭게 살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그 상류사회 사람들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의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 뷰캐넌 같은 경우에도 머틸과의 관계에서 느껴지잖아요. 그 머틸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애인으로 두고 있지만 사적인 장소에서 데이지 얘기를 꺼내는 거를 참을 수 없어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머틸은 뷰캐넌과의 그 어떤 결혼을 꿈꾸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아니었어. 어림도 없는 소리죠, 사실은. 네. 그냥 정부로 두고 싶은 정부를 거였죠. 두고 싶은 거고 자기 아내로는 그 상류사회였던 그 데이지를 두고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지. 톰 뷰캐넌도 그렇고 데이지도 그렇고 자기 사회 안으로 그 문을 닫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입시킬 생각은 전혀 없죠.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이 있는 거죠. 그게 개츠비한테도 통한 거죠. 데이지가 잠깐 개츠비한테 흔들리긴 했지만 그의 부가 물론 이제 밀접자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그쵸. 없겠지만 그의 부가 그렇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실망한 빛이 그쵸. 역력한 티가 나잖아요. 그때 개츠비도 불안해하고 그쵸. 그런 걸 보면 그들 사이에 그 어떤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문들이 존재하는 사이였고 나중에 그 뺑소니 사고를 하고도 뷰캐넌 톰이 이렇게 작당을 해서 도망가자고 했을 때 데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가잖아요. 정말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죠, 개츠비가. 얼마나 천생연분인지 둘은. 정말 둘이서 비겁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 속에서 그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어떤 이면을 정말 낱낱이 좀 보여주려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렇게 굉장히 보여주는 이기적이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피츠제럴드의 그 문체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 매력을 이제 못 느끼잖아요. 그래도 다르던데요. 특이하던데요. 좀 특이하긴 하죠. 묘사가 너무 장황하고 화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서 원서를 읽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어떤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항상 그 100대 문학 하면 꼽히는 것 같아요. 예, 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작품으로 회자가 되는 것 처음에는 좀 같아요. 힘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상상을 하게 만들지? 나는 그냥 편하게 읽고 싶은데 왜 장면에 뭐 개츠비 집 묘사하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장황하죠. 굉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가 다 일일이 상상을 해야 돼. 나는 글자만 읽고 싶은데. 그러면서 어쨌든 처음에 그 수고를 하면 나중에는 그 장면들이 쉽게 연상이 되면서 글이 굉장히 흡입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영화를 또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데이지 역할로 나온 분이, 제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그 데이지가 아니었어요. 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개츠비가 굉장히 부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이지의 모습은 굉장히 뭐 옅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옅고 제가 생각하던 개츠비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런 약간 물음표가 좀 들었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데이지가 그렇게 뭐 지적인 능력이나 그것도 아니면 아니고. 인품이 네. 굉장히 우수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개츠비는 자기가 처음 만난 상류사의 여성에 대한 그 동경이 자신이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허상이죠, 허상. 착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물질적인 남자가 진짜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마지막에. 근데 그거 그게 자체도 바친 굉장히- 건가요, 정확히? 왜냐면 닉 캐로웨이 여기서 보면 닉 캐로웨이한테만 데이지가 사고 낸 거를 하지 않고 내가 사고를 낸 거를 해야겠지. 그렇게 그 정도의 말만 했지. 적극적으로 개츠비가 나서서 내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런 건 뺑소니를 쳤어요. 아니지만. 그거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비겁한 톰 뷰캐넌이 그 자동차의 주인은 누구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윌슨이 그렇죠. 가서 이제 총으로 쏴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데이지를 돌려고 했던 그거는 또 아니었어요. 허망하게 그럴 수도 죽은 있죠.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예. 있죠. 어떻게 보면은 톰하고 데이지가 너무나 비겁했죠. 음. 잔인했고. 자기가 그 사건에 연루가 돼 있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죽을 위험이라서 무서워서 얘기했나? 뭐 그런 마음이 다 있었겠죠. 그 사실. 상황에서 네. 윌슨이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읽는 내내 어쨌든 지루하지는 않고 굉장히 재밌었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그쵸. 흥미진진하게 좀 긴 책이었지만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저의 평상시 모습과 달리 머릿속에 많은 상상을 하면서 읽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이쯤으로 끝내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한국 단편 소설로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